안녕하세요. 한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. 전주에서 시작해가지고요, 남원을 지나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진안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이 진안에는요, 과연 어떤 이야기를 또 품고 있을까요? 근데요, 이 왕의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,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.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각자 개인의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은 또 어떤 길일까요? 또 이 대한민국이란 길 위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요? 자,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요, 바로 이 상상력이거든요. 역사적 인물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,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역사를 과거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요, 현재뿐 아니고요, 미래에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.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.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. 역사 속에요, 아주 귀한 보물들이 듬뿍 있습니다. 그 보물이 진정 여러분 것이 되시려면요,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, 이곳은요, 참 신비하도다. 네, 바로 진안에 있는 마이산이라는 곳입니다. 왜 이름이 마이산일까요? 산의 모양이 마치 그 말의 귀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저기 보세요 한번. 정말 이 말 귀처럼 보이시나요? 그런데 혹시 이 마이산이라는 이름,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입니다. 태종 이방원이 마이산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. 자, 임금이 된 태종 이방원이 나라안을 이 두루두루 살피는 순행을 하면서 이 진안을 딱 지나다가 어떤 시를 읽게 됩니다. 제가 그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동으로 달리는 천만은 이미 지쳤는가. 갈 길은 먼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구나. 연희는 몸통만 가져가고 두 귀는 남겼는가. 두 봉우리 이루고 하늘로 솟아있네. 이 시를 딱 읽고 태종 이방원이 바로 지금의 마이산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집니다. 마이산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은 태종 이방원. 그러면 그 시를 쓴 사람은 또 누굴까요? 바로 태종 이방원의 아버지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습니다. 이 소백산맥과 이 노령산맥이 그 기가 만나가지고 기묘하게 솟아있는 이 두 봉우리를 태조 이성계가 보고 지은 시였거든요. 자, 이렇게 마이산은요, 태조 이성계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. 이성계가 고려 장군이었을 시절에 이곳에서요,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꿈을 기도한 곳,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근데요, 이 마이산 안에 그 태조 이성계가 기도했던 장소가 있다고 하네요. 자, 저와 함께 그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자, 이곳은요, 마이산 안에 마이산 안에 은수사라는 절입니다. 언제 이 절이 지어졌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절과 관련돼서 전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태조 이성계와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은수사라는 이름 알아보죠. 자, 이건요, 이성계가 고려 장군이었던 시절에 이 절에 들러가지고 이 샘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정말 은같이 맑다라고 해가지고 은수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. 근데 이성계가 왜 이곳 은수사에 왔을까요? 자, 여러분들 남원 황산대첩 기억나십니까? 이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성계는 정말 전국의 스타가 됩니다. 고려 민들의 영웅으로 떠올랐고요. 개혁적 성향의 정치가들은 이성계 장군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,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죠. 이 이성계는 남원에서 곧장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가지 않고요, 전주, 임실, 진안, 장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혼탁한 나라와 이 가엾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,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갈 길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
이곳 진안 은수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, 어렸을 때 이성계가 꾸었던 꿈, 그 꿈에서 시작됩니다. 꿈에요,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이성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. 내가 너에게 사만 땅을 칠 수 있는 금으로 된 자, 금척을 줄 터이니 너는 이 금척으로 올바르게 헤아려 새로운 국가를 잘 다스려 보거라 라고 이성계에게 이야기했답니다. 황산대첩 이후 이 진안의 마이산을 본 이성계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. 왜? 꿈속에 신선으로부터 그 금촉을 받았던 그곳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성계는 마이산 은수사로 들어가서 큰 뜻을 품고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이죠. 황금의 자, 금척을 신선에게 받은 꿈을 표현한 그림, 그 그림이 바로 이곳 은수사 태극전에 있습니다. 꿈 몽자를 써서 몽금척도 또는 금척수수도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. 조선 왕조가 건국된 이후에 몽금척 또는 금척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음악과 춤도 만들게 됩니다. 조선시대 궁중에서 경사스러운 잔치가 있을 때마다 몽금척을 탁 추면서 마이산에서 금척을 받았던 내용을 표현한다고 합니다. 현재 진안에는요, 금척 무용단이 있습니다. 또 이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가지고요, 진안 군민화 축제에서 공연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. 태조 이성계의 행렬을 재현하는 몽금척 행렬도 또 이 진안 홍삼축제에서 체험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일월오봉도 들어보셨나요? 제가 또 1월 오봉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1월 오봉도의 1월, 이건 이제 해와 달이겠죠. 이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합니다. 오봉, 즉 5개 봉우리. 자, 요거는요, 음양오행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를 나무, 불, 흙, 쇠, 물 5가지 기운으로 이 설명하는 오행으로 해석하곤 합니다. 출렁이는 파도, 소나무, 자, 이런 것들은요,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인 삼라만상을 뜻합니다. 전주 경기전 그 어진 뒤편이라든지 또 조선시대 궁궐 정전 뒤편에서 1월 오봉도 병풍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1월 오봉도는요,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왕이 앉는 의자인 어좌에 왕이 앉아야만이 비로소 하늘, 땅, 인간, 즉 우주를 이루는 새 바탕인 삼재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. 결국 1월 오봉도는요,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. 은수사에서 기도를 마친 이성계는요,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씨앗을 직접 뿌리게 되죠. 청실배나무. 자, 이 청실배나무는요, 천연 기념물인데요,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토종 배나무입니다. 이 마이산 지형과 지세의 영향으로요, 바람이 불면 청실배나무의 그 단단한 잎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기도 한다네요. 또 겨울철에요, 이건 은수사 청실배나무 밑에 물을 담아두면요, 물이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청실배나무를 향해서 고드름이 자라는 이런 신기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겨울에 은수사에 오시면요, 청실배나무 밑에 물이 가득한 녹그릇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담겨있는 이곳 마이산은요, 신령에게 풍요와 안녕을 비는 마이산 신제가 매년 10월 11일에 은수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이 산신제는요, 태조 이성계가 신령에게 추수절을 맞아서 풍요와 안녕을 빈 것에서 유래됐고요, 나라의 혼란으로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600여 년이 넘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태조 이성계 왕의 길을 걸어보셨습니다. 어떠셨습니까? 유익하셨습니까?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동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감동 어디서 나올까요? 바로 사람의 이야기, 그 사람의 이야기인 스토리에서 나오는 겁니다. 역사적 사실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, 그 사실 속에서 사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만나보셔야 합니다.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배우실 겁니다. 결국 역사라는 것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사실 역사를 배우는 의미도 없겠죠.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을까
생각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 많으시죠?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역사가 참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.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수십, 수천, 아니 수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의 고민도요, 결국 여러분들의 고민과 비슷합니다.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역사와 친구가 되어보신다면 분명 좋은 방향, 좋은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한국사 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